네, 오늘도 2부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식소통 전문가시죠? 조현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그 타임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시간이 없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뭐 한계 조건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핑계대는 사람한테 아, 이게 더 이상 이 핑계를 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바로 지난 주말에 저희가 겪고 왔습니다. 아, 어떤 일이에요? 가수 인순이 선생님이 네. 그 나이가 거의 이제 좀 있으면 환갑 가까이 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아, 그분이 대단하세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오. 2달 동안 아주 그냥 그 타이트하게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네. 그 권상우 씨 몸 만들어준 그 트레이너가 몸을 직접 만들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뭐 스포츠 모델 분야에는 입선은 안 됐지만 퍼포먼스 부분 2위를 당당하게 차지를 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 뭐뭐 때문에 안 된다, 이거 핑계 대면 안 되겠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굉장하시네요, 정말. 네. 저도 몰랐는데요. 좀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우세요. 와, 그래요.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래요. 타임푸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핑계일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난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제스처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주변에선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요. 저한테 먼저 너는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전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나약해 보인다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요즘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제 넋두리 하면서 시작을 했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평소에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이 없는 건가 한번 제 가슴 깊이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 코너 항상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이 퍼스널 브랜드를 잘 구축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죠. 대표님 먼저 만나고 오신 분 좀 직접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어떤 분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나면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 세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한 40 정도 되면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40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본인의 극환과 싸워서 새로운 걸 시작하신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사실 한계와 만나게 되신 분인데 이분은 그냥 평상시에는 조용한 공무원이시고 가장이신데 어느 순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막 맞으면서 극한의 오지 레이스를 경험하고 네. 온 바로 그 분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탐험가 뭐 직장인 모험가 오지레이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김경수 씨에 대해서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이 공무원과 오지레이서를 병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하기엔 참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분 그냥 사실은 그냥 평범할 때 보면은 그냥 굉장히 조용한 공무원 그대로고요. 네. 좀 느릿느릿한 느낌의 여유로운 모습인데 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딱 통해서 나 저길 내가 꼭 가서 살아있음을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서 갔다 오시고 나서는 사실 뭐 글도 쓰시고 네. 강의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네. 한계가 없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계신 산 증인이기도 하십니다. 아직도 공무원 일을 하시면서 같이 그럼요. 하시는 거예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네. 얘기를 이 정도만 들어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 직장인 모험가라고 일컬어지는 김경수 씨의 저희가 삶을 오늘도 3T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3T는 재능, 탤런트, 훈련, 트레이닝, 시간, 타임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드리는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퍼스널 브랜드를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저희는 자세히 그 철학을 엿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T죠. 탤런트입니다. 이분의 재능을 언제쯤 어떻게 좀 왠지 늦게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발견하셨을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공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금방 그만두셨다가 다시 또 계기가 돼서 이 공직에 들어와 놓고는 나의 역할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다. 내가 공직을 하는 거가 나의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가 40 직전에 TV에서 사막 레이스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저기서 내가 저기를 한번 정말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쪽의 사막은 인간 세상만큼 진짜 진지하고 삶의 지혜와 이 극한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이 삶의 터전이다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본인의 그 재능을 발견했던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캠프 이렇게 레이스를 하고 나면 네. 사람들이 생각을 또릿또릿하게 할 것 같은데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시간 때문에 그때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메모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재능을 발견한 게 어떤 뭐 막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또 다른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록 같아요. 아, 그래요?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건 없다. 그리고 독학으로 또 스피치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강연 네. 콘테스트에서 결선에 올라서 수상까지 하셨고요. 아, 이분은 왜 남의 영역까지 이렇게 넘어오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원고를 통으로 외운 거예요. 200번을 넘게 연습을 해가지고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보는 게 맞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 보통 시작만 있고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안 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됐고요. 사실 사막이나 오지에서 그 태양이나 이런 불을 뿜는 열사가 보통은 15kg의 장비를 본인이 등에 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6박 7일 동안 250km를 가거나 9박 10일 동안 530km를 간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숫자로는 감이 안 오는데 사람이 갈 수 있는 극한을 넘어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분은 또 혼자도 안 가고 장애인, 시각장애인하고 같이 가기도 하면서 이 그 극한을 또 넘는 또 다른 극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 사막과 오지를 달리는 일은 직장일과 매 한 가지다. 죽을 만큼 하면 결국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직장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넌 진짜 죽을 만큼 해봤니? 라고 본인한테 자문을 하면서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죽을 만큼 노력을 하라는 말씀은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하긴 합니다만 그게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직접 하신 거, 뭐 강의를 할 때 200번을 연습한 것들, 뭐 직접 이렇게 오지를 달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훈련 방법을 여쭤보기가 다른 때보다는 좀 망설여집니다. 보통 이 정도 수준으로 훈련하시는 거면 저희 힘들거든요, 따라하기. 네, 어떻게 훈련하시나요, 평소에? 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우리가 직장인도 마치 매여 있는데 네. 이분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인데 이분이 가장 자신을 효과적으로 훈련했던 건 자투리 시간을 활용을 잘한 거였어요. 네. 그래갖고 왜 그 운동을 할 때도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승강장에서 지하철 기다릴 때 발목 운동을 한다거나 TV 볼 때 팔굽혀펴기를 하고 아니면 기마 자세로 일어섰다 앉았다를 한다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반드시 계단을 오르거나 네. 스트레칭도 계속 끊임없이 하면서 그런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하면서 결국은 이 본인의 몸을 단련시켰다라고 하고요. 네. 또 틈틈이 계속 생각나는 글이나 어제 좋은 글을 읽으면 메모를 통해서 그런 짜투리에 조금씩 기록했던 걸 가지고 본인의 그 좋은 습관을 만들어갔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남아서 하면 아마도 그 시간 제일 많은 백수가 성공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시간 없다는 핑계는 핑계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훈련해라 이런 얘기 그 하시더라고요. 말도 맞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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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가 보면요. 정말 단 1초도 안 움직이거나 허투루 쓰는 일이 없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에게도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훈련시키는 분에게도 힘든 순간 이 타임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사막에서 오지를 걷는다는 건 자만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연 앞에서 자연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을 굴복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주를 장담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이 함께 사선을 넘나들면서 처음 준비했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매번 완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준비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난 끝까지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 순간순간 포기하지 않고 이게 그 뭐랄까 자연에 순응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그 각자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뭐뭐 때문에 못한다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생에 자신이 달리기를 선택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달리기가 아니라 다른 소중한 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그 시작한 걸 늘 처음 준비한 그 마음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 퍼스널 브랜드의 주인공 저희가 3T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모험가이자 오지 레이서이자 공무원이신 김경수 씨의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큰 웃음 주시면서 시작하시네요, 대표님. 네, 타이틀 화면이 바뀌었는데 언제 찍으셨어요? 아, 우리 저기 PD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신경 써주셨네요. 네. 네, 자 같은 분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제 대표님으로부터 저희가 코칭을 받으면서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시간 좀 가져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멘토링 전해주실 건가요? 네, 좀 전에 소개해드린 우리 김경수 그러니까 공무원이자 탐험가 오지레이서인 이분의 이 삶을 멘토링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즐긴 놈이 이긴다. 네네. 네, 확 와닿네요. 그죠? 이분의 삶을 반추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래 버티는 힘, 끝까지 하는 힘, 투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 습관이 될 때까지 하는 이 모든 시간을 사실 여기에 핵심은 견디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견디는 힘이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길고 지루한 반복을 견뎌서 본인이 원하는 고지에 갈 수 있다면 사실 원하는 거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떤 신념을 가지고 웬만큼 요즘 하다가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정말로 즐긴 놈이 이긴다고요. 이 말을 믿고 좀 한번 오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는요. 그냥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하라는 거죠. 근데 시작을 못하고 왜 주저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일이 끝에 가서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거는 그 끝의 결과인 거고 네. 일단 내가 원하는 걸 시작해보는 거 그리고 그 역경을 넘어서면서 사실 나한테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생기면 나중에는 내가 또 다른 길을 갔을 때 그 근육의 힘으로 원하는 고지에 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 작은 소망 시작해보는 한 주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방법 더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시간 네네. 없다 핑계입니다. 네. 나이가 많으면 살이 안 빠진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못한다 이런 네. 말 할 게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영어 강사 문단열 선생님도 약속 시간에 누군가가 늦으면 너무 좋아한대요. 내가 책 읽을 짜투리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과 뭐 때문과 상관없이 뭘 하는 사람이 결국은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짜투리 시간 분명히 찾으시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뭐 이 시간 통해서 매일매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윤신 대표님의 멘토링 3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을 부르는 생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본인의 자존감을 올릴 때도 연관해서 하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동물로 나를 표현하기에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동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막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변화도 금방금방 안 되는데 이렇게 동물로 비교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본인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계속해서 좀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네, 대표님 왜 웃으시죠? 근데 제가 의외로 되게 곰 같은 여자거든요. 되게 의외죠. 네. 아니, 보기에도 그래 보이세요. 그래서 뭐든지 좀 저도 느리고 이렇게 느긋느긋한 마음인데 사실은 일생 저의 소원은 여우 같은 여자가 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좀 빠릿빠릿 움직여 보기도 하고 계획도 좀 미리 짜보고 항상 이렇게 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게 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동물이 꼭 다 모든 부분들의 좋은 모습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의 특성 중에 너무 따라하기 힘든 건 버리시고요. 네네. 그냥 샤프하게 여우답게 이렇게 당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동물로 표현을 하면 내가 가고
싶은 모습이 좀 더 비주얼이 구체화되니까 네네.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건데 이건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아는 동물이 여우밖에 없기 때문에 여우로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아마 내가 원하는 모습에 적합한 동물을 또 찾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답을 찾을 수 네.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모습이 곰과 비슷하다고 뭐 전혀 놀라시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충격적인데요. 네, 어쨌든 뭐 하나의 어떤 롤모델을 정해놓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동물 중에 좀 잘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다른 인물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같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어떤 방법을 추천해 주실 건지 또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 추천해드릴 터닝 포인트의 방법은요, 바로 미래일기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일기를 우리 보통 과거의 일을 그냥 그때그때 있었던 일을 적는 걸 일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래일기를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실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미래일기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쓴 책이 전 세계에 막 번역이 돼가지고 막 그 호텔에서 얼음 조각 뚝뚝 떨어지는 거기에서 막 전 세계 외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밝히면서 막 이 출간 기념회 하는 꿈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꾸고 있어요. 그걸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미래일기로. 계속 써놨고 그 모습을 좀 계속 보고 싶네요. 네, 대표님. 계속 상상을 네.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네. 그것처럼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우리 그 조혜련 씨 아시죠? 이분이 미래일기를 네. 썼는데 자신이 어떤 날 그러니까 일본에서 개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써놨는데 실제 그 꿈을 이뤘다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진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서 써보게 되면 그건 아마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점만 미래로 옮기는 거지 네. 똑같은 얘기 형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이것도 어떤 자기 암시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미래일기 이번 주에 좀 열심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순서로 이 퍼스널 브랜드와 관련된 책 한 권 좀 소개를 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그 사실 21세기가 지식 창조 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때는 웬만한 지식들은 정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컨셉팅, 컨셉력.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걸로 이렇게 깔때기를 뽑아서 네. 끌어내는 힘을 이걸 바로 컨셉팅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컨셉 흥신소. 네, 네네. 이 작가님이 쓰신 컨셉 흥신소인데 네. 이건 이제 이런 거죠. 컨셉 당초에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딱 흥할 컨셉을 잡아야 된다. 흥할 흥? 뭐 이런 거 되게 네네.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컨셉을 이제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를 7편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소개를 해줬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그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등장인물한테. 무엇을, what, 왜, why, 어떻게, how. 보통 이게 그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데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who, 사람입니다. 내가 이 기획을 하는 내가 누구이고 나는 그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해지면 컨셉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왕좌왕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핵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딱 뭐 기획 쪽 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읽어보면은 교양서가 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다 컨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송을 하더라도 이번 방송의 컨셉은 어디에다가 집중해서 그 하나에 다 이렇게 일관되게 맞춰줄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컨셉력을 키우면은 아마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케팅 뭐뿐만 아니라 영업 또 다른 영역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요. 자기 고유의 퍼스널 브랜드 영역을 구축한 주인공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늘은 어떠셨는지 좀 소감 간단히 여쭤볼게요. 네, 오늘도 이게 사실 처음 스타트부터 뭐 이렇게 타임푸어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가슴에 가장 남는 부분들은 가슴 속에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계속 미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추석이잖아요, 좀 있으면. 네, 이제 다음 그렇죠. 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딱 지금 시작하는 거. 아. 그리고 시간 없다 대신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네. 해보는 거.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나의 한계를 미리 한계 짓지 않는 거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여기까지야. 이거 한계 아무도 지어주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자신이 먼저 짓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한계를 미리 한계 짓지 말면서
그 한계 끝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하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일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어떻게 제가 요즘 살쪄가지고 추석 지나자마자 다이어트 해야겠다 이 결심하신 지 어떻게 아시고 또 바로 그거 짚어주시네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right now, Right 당장 now.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 이렇게 전해주신 조윤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